버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극소수예요. 그리고 나머지 99%들은 돈이 점점 잃어가죠. 지금 남은 사람들은 아직도 코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다단계 아니면은 그냥 한탕기. 기존의 99% 코인 회사는 진짜다 가짜다. 그런데 여기는 1%의 코인 회사. 코인을 놔두고 뭔가 코인을 가라고 가라니까. 미래를 바꿀 거다 해놓은 거 중에 미래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직. 거의 대동강 파는 거예요. 최근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싼 잡음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한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는 제보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한 판매업자를 통해 가코인을 소개받고 투자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2천만 원 만들어주고 저는 2억을 줬죠. 총 1억 2,500 가져왔어요. 네. 4월 말일 정도 되면 20배 된다. 그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이거 잘못되면 자기가 돈 다 해결해준다고 했더라고. 20배 된다라고 하는데 그 아록할 사람이 어딨어요. 실질적으로 리플이나 비트코인이 오르는 걸 다 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냥 믿음만 갖고 한 거예요. 가격 보세요. 당연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가코인의 가격은 개당 500원. 2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약 4만 개의 코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는 모금을 할 때 비트로 거진 받더라고요. 이더리움이랑. 네. 그때는 이제 문외화였으니까 현찰로 달라고 현찰로 줬죠. 그가 직접 촬영했다는 휴대전화 영상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여기 우측 상장 들어가면 로그인 있잖아요. 현금으로 앱 속에 있는 가코인을 살 수 있다며 김 씨에게 투자금 2억 원을 현찰로 받아갔다는 판매업자. 한 달 안에 상장된다던 약속이 계속 미뤄지자 이들은 해당 코인에 대해 알아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판 게 500원이고 네. 만 원에 상장된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호주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거래소에 그게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던 코인이에요. 가격이 얼마였지? 12원 13원. 12원 13원짜리 코인 거래되고 있던 거를 우리한테 500원씩 파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 애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그냥 다 그냥 잠 타버린 거예요. 가상화폐에 대해 전혀 몰랐던 자신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 우리는 투자금을 받아갔다는 코인 판매업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굳게 닫힌 문,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2층에 사무소에 아무도 없네요. 그만뒀어요. 오래됐어요. 봄에 나왔어요. 봄에. 봄에 나갔어요? 네. 판매자가 투자금을 받은 직후 종적을 감춘 걸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코인을 발행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한 빌딩. 이곳에서 책임자를 만나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저희가 이 주소를 보고 지금 저희가 찾아왔는데 네. 여기 맞죠? 빌딩 11층 맞네? 몇 년 정도 이 사무소? 여기가 한 3년 했었죠? 그 사장님 좀 만나러 왔는데 사장님이 누구죠? 선생님이라고. 여기 김 없는데? 투자금과 함께 사라져버린 코인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왜 허상에 빠져든 걸까? 믿을 수밖에 없겠다니까요. 김동연 부총리 명함을 갖다가 USB에 꽂아서 이 코인 뒷봐주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질 않나. 러시아 송유관을 뚫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작업을 문재인 대통령이랑 독대해서 자기가 완료할 거다. 저한테는 뭘로 도와달라면 시진핑 직보라인이라고. 네. 제가 근데 지금 듣기로 사실 선생님도 웃으시지만 이게 사실 허무맹랑한 근데 아니 그게요. 그때 믿었어요. 아니 너도 믿었지? 네, 믿었습니다. 다 믿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지금 우리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진짜 얘네가 심각하게 그 하는 그 연출을 보면은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진짜
지금 웃음 나오는데 그때는 진짜 심각했어요. 잘만 풀리면 연금만큼 안정적이고 로또보다 대박이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주문처럼 떠도는 말입니다.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사이버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의 화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 수익을 남기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1세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 당시 개당 100원도 되지 않았지만 2,800만 원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엄청난 투자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열풍이 불어닥친 지 1년, 한때 신세계로 불리던 가상화폐 시장은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변질된 시장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가상화폐로 인해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이미양 씨. 그녀는 2017년 가을 산악회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한 투자 회사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한 구자에 140. 10구자를 투자를 하면 하루에 12만 원씩을 준대요. 그래갖고 25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12만 원씩이 나오면 25일이면 돈이 꽤 되잖아요. 회사 측의 제안은 매우 솔깃했습니다. 매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중에 있던 1,000만 원을 모두 투자했다는 이 씨. 사업 소개서에 따르면 필리핀에 본사가 있는 A 가상화폐 투자 회사는 건설, 카지노 사업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낸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단계식으로 이렇게 밑에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오잖아.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또 수당이 붙고 제 밑으로 이제 한 사람들이 한 6, 7명이 돼요. 다단계 방식을 적용해 수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는 회사. 그런데 그녀가 지인들을 소개한 직후인 지난해 2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가 닫히니까 막 난리가 났지. 그랬더니 밑에 사람들은 뭐 이틀 된 사람도 있고 3일 된 사람도 있고 뭐 일주일 된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돈으로는 못 주고 코인으로 준대. 그러면 이게 코인이 한 코인에 나중에 비트코인을 넘어서 뭐 한 코인에 40만 원씩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한 코인은 필리핀의 한 보안 기술 업체가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당 10,000원인 나코인을 특별히 5,000원에 준다고 했습니다. 회사 측이 마련한 설명회에는 나코인을 발행한 필리핀 기업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3개월 내에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생길 거라 장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장은 계속 미뤄졌고 결국 나코인은 거래 가치가 없는 사이버상의 숫자로 남았습니다. 지인들은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전화로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죠. 지금도 달라 하지. 뭐 은근만 돌려주라. 뭐 투자고 돈 더 버는 것도 싫다. 근데 늦어가지고 뭐 은금도 돌려줄 형편이 안 되니까 미안하기만 해요. 지금 맨날 전화 오는데 워낙 지인들이다 보니까 나만 믿고 있는 거지 지금. 지인들의 투자금 일부를 자신이 갚아줄 수밖에 없었단 이미양 씨. 나 원금이라도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주고 싶어요. 원금을 못 찾고 돈 비싼 전국에서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매우 컸습니다. 5천여 명의 투자자가 입은 손실 추정 액수는 400억 원가량. 지난해 12월 서울에선 투자자들의 비상대책회의까지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미양 씨와 같은 수십 명의 나코인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엔 심지어 투자금 대신 받기로 한 코인을 못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인을 못 받았어요. 저는 지금 정신과 치료받으러 이렇게 떨립니다. 너무 떨어요. 피해자가 5,000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5,000명이면요. 돈을 대충 예상하면 700만씩만 계속 몇백 원인 줄 아세요? 상금을 초월하는 이런 돈입니다. 코인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일부 투자자들. 문제는 누가 투자자들에게 줄 코인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코인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A 투자회사를 한국에 소개한 이 씨가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이들과 그게 아니란 이들 사이에서 소란이 벌어집니다. 이거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일리만이 가지고 있는지 저한테 모르겠어요. 일리만이 갖고 있기는 왜 일리만이 갖고 있습니까? 사장님 참. 저도 멀고 사람입니다. 저도 뻥뻥하게 서로 안 되는 이거 다 센터장들이 알아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가입시키기는 무조건 막 하라고 자기는. 진정하시고요. 코인을 놔두고 못 갖고 있는 사람이 코인의 행방을 두고 벌어진 투자자들 간의 갈등. 그들은 왜 상장도 되지 않은 코인을 받겠다고 하는 걸까? 왜 투자를 했냐? 이거를 선택해서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투자자들은 이 코인에 유명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해당 기업의 A 투자 회사와 나코인과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에선 A 가상화폐 투자 회사는 물론 나코인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일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필리핀의 A 투자 회사를 한국에 소개했다는 이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이 선생님 댁이신가요? 예, 선생님 혹시 계세요? 예. 설득 끝에 이 씨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필리핀에서 알게 된 투자 회사를 소개해 준 것일 뿐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거 안 알려주시면 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잠재돈 해버렸어요. 이제 와가지고 다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지금. 선생님 생각에 돈은 다 있는 거. 그럼요, 다 받았죠. 이거 다 들어갔죠. 내가 뭘 아냐고요, 내가. 나는 몰라요, 왜 안 주는지. 저도 지금 때려 죽이고 싶어요, 저도. 필리핀 회사 대표가 투자금을 받아간 후 잠적했다는 것. 이 씨는 투자금은 물론 코인의 행방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수익률만 앞세운 가상화폐 투자로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추정 60분에선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제보를 받았던 추정 60분. 코인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한 달 만에 7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장년층의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코인 투자로 불화를 겪고 있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가족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우리는 오랜 고민 끝에 제보를 했다는 한 남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남매. 어머니가 한 코인 관련 업체에 가족들 몰래 1억여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알리지 말라, 뭐 자식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또 주입시키면서 놔두면 놔둘수록 돈이 2배, 4배, 6배씩 이렇게 배로 오르는 시스템이다. 내년이 되면은 엄청나게 상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난해 11월 남매는 해당 회사의 투자 설명회에 직접 가봤다고 합니다. 촬영을 했는데 이거는 맨 뒤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제가 찍은 곳에서 뒤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림잡아도 이게 한 10명, 한 200명은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왜냐면 여기 앞에도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사람들이. 중국에 본사가 있다는 코인 관련 업체. 이곳에서 발행한 다코인의 가격은 개당 1,000원, 원금 보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잘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그건 100% 이상한 거다. 무조건 당장 뺄 수 있을 때 빼라. 제 말을 처음에 안 들으려고 하셨어요. 잃어버려도 내 돈이라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연락도 이제 며칠 동안 되게 안 받으시고 너가 잘 몰라서 나한테 이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남매의 어머니는 이 회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매주 고향으로 간다는 혜인 씨. 그냥 화가 났다가 괘씸했다가 엄마가 왜 그랬을까 생각도 들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까지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있어요. 오랜 설득 끝에
우리는 다코인에 투자한 혜인 씨의 어머니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역 투자자 모집 체계 말만 믿고 사업 투자비와 코인 구입비로 1억여 원을 건넸다는 이미숙 씨.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신빙성이 있다고 중국에 갔다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정말 사람들도 많이 투자를 했고 그 회사에다 거기에 대한 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믿음성이 가게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코인 상장 후 거래가 안 되자 회사 측은 코인을 폐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듣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고 했죠. 우리가 뭐 강제로 돈을 뺏어오기로 했어요. 뭐 요구를 했어요. 두들기로 했어요. 감금을 했어요. 우리가 뭐 통장을 뺏었어요. 돈을 뺐어. 지가 듣고 지가 한 거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모두 투자자들의 선택이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모집책. 우리는 B업체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B업체는 홈페이지에 주소조차 없는 상황. 결국 우리는 엄혜인 씨가 기억하는 투자 설명회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말씀 좀 여쭐게요. 여기 그룹이라고 있어요? 세미나. 주말에 세미나는 해요. 세미나만 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때만 우선 사용해요. 대관 같이? 우리는 이곳을 지켜보며 투자 설명회가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설명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설명회장 내부에는 이미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투자 설명회. 이곳에선 폐기됐다는 다코인 대신 또 다른 코인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야지. 무조건 진짜. 진짜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 최소한 10원만 가도 5배야. 2원짜리가 10원만 가도 5배잖아. 엄청나게 큰 거 아니야? 1,000만 원이 5천만 원 되는 거지 막말로. 대박이잖아. 본인들이 투자한 자동차 회사가 향후 전망이 탄탄할 만큼 코인의 가치도 오를 거라고 주장하는 B업체. 40억 정도를 투자를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세운 자동차가 라는 거예요. 저희 갖고 이 자동차를 앞으로 영원히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업체의 홈페이지에도 자신들이 투자했다는 자동차 회사에 대한 설명이 사진과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홍콩 가서 MOU 하나 맺은 거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광고 나간 거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법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B업체의 또 다른 사업 분야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중국 충칭에 설립한다는 복합의료단지. 대규모 단지의 전체 조감도와 함께 7개 건물의 조감도를 게시해놨습니다. 그곳엔 동양의학집중센터와 국제융합연구센터를 비롯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쇼핑몰인 복합상업시설도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일까?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B업체 홈페이지 속 조감도를 저장해 이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복합상업시설이 한국만화박물관으로 검색됩니다. 우리는 곧바로 만화박물관이 있다는 경기도 부천으로 향했습니다. B업체가 중국 충칭에 세운다는 복합상업시설. 저건 거 같은데. 드론으로 확인한 만화박물관의 모습은 B업체의 복합상업시설 조감도와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세종시에서도 B업체의 홈페이지 속 조감도와 흡사한 건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한 주민센터 건물, B업체에선 국제융합연구센터라고 했습니다. 세종시의 또 다른 주민센터 역시 투자회사 홈페이지 속 동양의학집중센터의 조감도와 동일합니다. 혹시 착오가 있는 건 아닐까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주민센터 맞죠? 이 건물이. 주민센터 건물 같은데?
네,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주민센터 건물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도서관이고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이 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겠다며 제시한 각종 투자 사업은 모두 허위인 걸까? 해당 업체의 대표를 만나 우리가 확인한 사실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시간도 대주시고. 그 건물은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건물이거든요, 한국에. 네. 알고 계세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 디자인 업체에서 만든 조감도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글쎄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어차피 거래가 안 돼 상장 후 폐기했다는 다코인에 대해서도 대표는 당당했습니다. 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회사의 그 주식이나 네. 코인이나 다 똑같이 이 미래 가치예요. 그 코인에 대한 확실한 어떤 수익 구조나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거든요. 그러면 코인은 1코인당 1,000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코인 가격은 아직 제가 그 회원들한테 좀 일부에 1,000원에 올려놓긴 했어요. 근데 매도 매수는 일단 하지 마시고 좀 잠깐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그룹 차원에서 그거를 1,000원에 무조건 다 사주기는 지금 조금 어려우니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 그룹 차원에서 자금이 여력이 되면 다시 가격을 1,000원대로 유지를 해주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범죄 피해자는 5만여 명, 피해 금액은 4,353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다단계성 투자 사기가 많았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며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큰소리치는 일부 가상화폐 관련 회사들.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 경우 사기성이 짙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단계성 투자 방식의 경우 관련 회사가 사업 설명회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더라도 경영진들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일부 모집체계 한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엔 문제가 생깁니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요? 흡사 대동강물을 파는 경이란 가상화폐 시장. 추정 60분이 그 심각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강남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테헤란로. 이곳엔 매일 진풍경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오전 10시와 오후 2시, 4시에 맞춰 장년층의 유입이 눈에 띄게 많아진다는 것. 코인 투자 설명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중년의 무리를 무작정 따라가 봤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인근의 한 건물. 혹시 코인 투자하는데 여기 근처 여기가 맞아. 그쵸? 코인. 강남 일대에는 코인 설명회가 매일 열린다고 합니다. 천년역에는 그 코인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천년이야 말만 들었지. 천년에 코인이 한두 가지냐? 코인 설명회장 안은 50대부터 70대가량 연령의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제 자랑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하니까 여기 일찍 시작하신 분들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어오는 게 판매업자는 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합니다. 김정은이가 이거를 화폐로 쓰겠다. 아무도 몰라.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이 이게 우리 어떤 거를 암호화폐로 화폐로 쓴다 딱 그러면은 얘네가 10원에 끝날 것들이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코인 업체들. 우리가 찾은 또 다른 코인 설명회장. 역시 이른 아침부터 모인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3년 전부터 코인을 개발했다며 이곳 역시 높은 수익률을 내세웁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해주니까 언젠가는 오르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코인을 사면은 어떻게 돼? 대번에 2,000원, 3,000원 되면 30% 벌고 들어가는 거죠. 1,000만 원치 산 사람이 300만 원 버는 거죠. 근데 그 친구하고 그런데 이 업체는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이 다른 코인들과는 수준이 다르다며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안 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통의 코인 회사가 아닙니다. 시중에 99% 코인 회사는 진짜다 가짜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무실 문이 잠겨있고 비어있고 그런데 여기는 99%가 아니고 1%의 코인이에요. 우리는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개별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다 코인이라고 해서 코인이 아니고 우리는 명품 1%에 들어간다. 말로만 1%가 아니고 그걸 내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왜 1%냐를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백서를 만들어. 백서가 로드맵이죠. 사업계서. 내가 이런 백서가 로드맵이에요? 예예. 내가 이런 코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백서를 만들고 가상화폐를 공개해 투자자를 모은다는 업체. 돈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프리세일한다고 그러죠? 1차, 2차, 3차까지 어떤 데는 4차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냥 역할만 한다, 역할만. 돈을 걷어들이는 역할. 일반적인 코인 발행 과정입니다. 이런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는 코인 설명서, 즉 백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사람들에게 공개해 투자금을 모으는 ICO를 진행합니다. 이후 가상화폐를 만들고 거래소에 상장합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백서라고 합니다. 백서는 발행하는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문서로 투자자들은 이 백서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ICO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투자자들이 신뢰성 있는 유명 코인을 가상화폐 회사에 투자한 뒤 그 금액만큼 해당 회사의 코인을 받습니다. 이것이 1차 판매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양의 코인을 판매하는 2차 판매. 단계가 거듭될수록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ICO의 특징입니다. 코인을 발행하는 이러한 과정이 최근엔 하나의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코인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이곳엔 전문 부동산 중개업자도 있었습니다. 코인을 만든다고 하자 지도부터 보여주는 중개업자. 지금 저희가 여기가 상상역이고요. 지금 코인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여기예요.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흔들어 말하면. 그다음에 이쪽도 짠 코인들 많이 있고요. 삼성 삼성이 금융 쪽에서 돈을 불러들이는 옛날 뭐 토지 풍수지리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유독 강남에 코인 업체가 붐비는 이유가 있다는 중개업자. 네트워크식으로 파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삼성 사는 역삼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상대 그 외관도 돼야 되고 많이 보잖아요. 원하시는 정확히 아니까. 사무실을 직접 보여준다는 중개업자는 자신도 코인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코인이야. 뭐 그걸로 이제 반절 뺐으니까. 원금 뺐죠. 원금이 강남 이쪽에 계시면 많이 들려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설릉역을 중심으로 총 4군데의 사무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명회를 할 수 있는 넓은 회의실과 업무 공간, 상담을 위한 소규모의 방까지 코인 판매의 최적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많이들 들어와요? 뭐 구체는 계약하겠다는 의향 있는 데가 있어요. 전화가 이쪽 쭉 있어가지고 그런데 시중엔 코인을 제작해준다는 대행업체들까지 생겨난 상황. 온라인상에서 이 대행업체들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중 한 곳에 코인을 제작할 수 있는지 문의해봤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코인 개발은 물론 투자금을 모으는 ICO 홈페이지도 만들어 본 적이 있다는 대행업체. 어떤 방법으로 코인을 만들어준다는 걸까?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한다는 해당 대행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코인을 발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저희 같이 기술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네. 코인을 발행할 수 있나요? 아, 네. 발행할 수 있죠. 일단은 백서나 그런 ICO 페이지 이러는 데는 한 2천에서 3천 정도 들어요. ICO로 투자받아서 2천억, 1,000억, 뭐 이 단위로도 받고 진짜 잘 되는
이거 지금 강남 성동동에 빌딩이 있어요. 3천만 원 가량을 내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코인을 만들어준다는 대행업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코인을 발행하는 전 과정을 대신 처리해준다며 큰 소리칩니다. 사실 초반에 돈 들어가시는 거 빼고는 귀찮은 게 없으세요. 저희가 다 귀찮은 거 다 처리해드리고 모금도 해드리는 거죠. 법인 만들고 마케팅하고 코인 만들고 IC 홈페이지 만들고 백서 쓰고 다 이런 게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억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하시죠. 초를 많이 따니까. 근데 다른 데가 지금 2, 3억을 초성 불러요. 저희 제일 장점은 저희는 코인을 팔아드리기까지 합니다. 이건 다른 데서 제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코인을 판매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비법도 있다며 자랑합니다. 회사가 코인을 발행했을 때 한 50% 마케팅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온라인에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사업 설명이 들어가고 네, 광고에부터 다 올라가야죠. 코인 발행에 필요한 사무실 계약부터 코인 설명서인 백서 작성, 코인 발행과 홍보 판매까지 특별한 전문 기술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코인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들. 이 말이 사실인지 우리가 직접 코인을 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정 60분의 제보 방송을 보고 연락해온 한 코인 개발업자를 만나봤습니다. 3년간 코인 개발을 해오고 있다는 개발업자. 그에게 코인 발행을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는 본격적인 코인 발행에 앞서 인터넷 사이트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코인을 네. 바로 만들고 그 자리에서 그 ICO까지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솔루션 사이트인데 돈이 안 들어요. 그럼 지금 코인을 저희가 만들어 보는 거죠? 한 1,000원 정도, 2,000원, 1,000원 있으면 한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어디 업체 같은 데 가서 네. 백서 발행하고 코인 발행하는데 상담을 받아봤어요. 아, 네. 근데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건 날로 먹는 거죠. KBS 토큰으로 하죠. KBS 토큰으로 하죠. KBS 토큰으로 하고 코인의 이름과 발행자의 연락처를 적고 해당 사이트에 전자지갑을 등록합니다. 가상화폐를 공개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ICO 기간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투자금을 받게 됩니다. 발행할 코인의 총 개수와 ICO 기간에 판매할 공급량만 설정하면 거의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제 시작을 해요. 아, 이대로 이제 됐나? 오케이. 그럼 이제 ICO를 계약을 100% 해야 되겠죠? 네. 완료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봤습니다. 약 1시간 후 토큰이랑 이더 다 여기로 이제 설정했으니까 토큰을 지금 이제 성공이라 떴네요. KBS 코인을 지금 공개를 했고 네. 그 공개된 거에서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 이제 투자를 하게끔 그쵸.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거다.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KBS 코인이 1시간 만에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 무슨 전 이거 알고 나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실제 네. 진짜 그 네. 코인을 발행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네, 맥락은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고급진 스킬이 들어가냐, 뭐 그런 거의 차이지. 네.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다를 게 없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그거나 안에 코드는 조금 같고. 발행하는 코인의 기술과 모든 사업 계획이 담긴 백서 역시 클릭 몇 번으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백서나 이런 코인 만들기 쉽다. 이제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그거가 여러 가지 코인들의 백서를 그냥 짜집기 해서 해준다. 이렇게 백서나 이런 코인 만들기 쉽다를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코인의 이름과 발행자의 이메일 주소만 쓰면 백서가 제작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클릭 한 번으로 KBS 코인의 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백서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5분가량. 그거를 되게 짜집긴 했는데 기존에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뭐 이런 거 있던 체인들의 원래 백서 원문에서 재미를 이렇게만 바꾼 거 그런 수준이죠. 근데 보면 히스토리. 모르죠 사람들. 기존에 있던 유명 가상화폐 백서들의 내용을 짜집기한 KBS 코인 백서. 35장짜리 영문 백서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코인 투자 설명회에서 이런 식으로 만든 엉터리 백서를 보여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한테 눈속임하고 그러기 좋겠네요.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저 그냥 일반 뭐 40, 50대, 50대 컴퓨터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회 같은 데서 이런 거 나눠주면서 하면 모르죠. 이것은 추정 60분에서 발행한 코인에 대한 사업 계획서, 즉 백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추정 60분을 비롯해 KBS의 모든 프로그램은 앞으로 이 코인을 가진 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인의 가격이 10배 이상 오를 거라 장담합니다. 빨리 살수록 가격은 저렴합니다. 개당 1원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이 홍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일부 투자 회사들은 이처럼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기술력으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던 코인은 1시간도 걸리지 않아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은 종류만 2천여 개. 매일 새로운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투자 가치가 있는 코인인지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규모나 명성을 통해 투자 가치를 판단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름 있는 회사가 만들었다는 코인은 안전한 투자처일까요? 지난해 12월 우리는 가상화폐에 관한 취재를 하던 중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몇 개의 녹취 파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배지가 불러줬거든? 능력을 발휘하든지 무릎 꿇고 와서 꾸부리고 밥을 달라고 빌든지 이 놈들은 가만히 있어 그냥. 너 아이디어를 어떻게 했냐? 자, 실제 싱가포르에서 그 문제 샀잖아. 2, 3년 걸려. 파운데이션 문 닫아버리고 부산을 옮기면 되잖아. 기업 총수들 뭐 들어가면 뭐 독방가지. 녹음 파일에 담긴 건 국내 한 중견 IT 기업 대표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코인을 발행한 후 블록체인 전문가를 비롯해 3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설명회에 참가할 만큼 신뢰성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기부를 할 수 있는 화폐가 나온다면 그 가치가 얼마일까 하면 수백조에 이른다는 겁니다.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은 지금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과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IT 기업은 락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해외 재단을 세우고 ICO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모은 투자금은 당시 약 400억 원. 그런데 이 회사가 코인을 발행해 모은 투자금을 빼돌리거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락코인 투자자 피해 대책 대화방에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연락을 취해온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락코인에 투자한 후 큰 돈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종현 씨와 김민수 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의 소개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번 투자로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가 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원금이라도 이렇게 돈을 못 벌면 원금이라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렇게 아예 다 휴지 조각이 되고 종이가 된 바닥에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억울함을 호소할 데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를 손가락질합니다. 500만 원이네. ICO로 받은 코인의 가격은 개당 70원. 두 사람은 대출까지 받아 이 코인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김민수 씨의 경우에는 약 2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거래소 상장 후 단 몇 분 만에 코인의 가격이 개당 약 10원으로 폭락했습니다. 그 후 코인 가격은 오를 기미가 없었습니다. 락코인의 가격은 현재 약 2원, 김 씨의 투자금 2억은 400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투자 실패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두 사람, 회사 대표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도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IT 기업인 D사의 대표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믿을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락코인에는 믿을만한 파트너사도 있었습니다. 여러 글로벌 기업과 손잡은 가상화폐라며 기사를 통해 홍보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수소문 끝에 라코인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한 코인업계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라코인의 파트너사 홍보 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뭔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코인값 올리기 위해서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이 사실상 훨씬 더 커요. 과장 광고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개미들을 좀 해놓겠다고 그래야 하나? 그나마 하고는 컨설팅도 받고 그랬고 뭐 제품을 조금 산 것밖에 없거든요.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파트너사에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코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전혀 그렇죠. 상관이 없죠. 그럼 또 혹시 이라는 기업도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가요?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의 자체의 어떤 기술을 얹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저희는 ICO나 암호화폐 발행이나 이런 쪽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네네. 네네, 그런 점은 명확하게 나갔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파트너사에선 라코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도해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D사는 왜 이들을 이용해 홍보를 해왔던 걸까? 라코인 개발 과정을 잘 안다는 회사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약한 파트너십이냐 강한 파트너십이냐 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당시에는 저희는 어쨌든 홍보 목적도 있었어요. 이런 솔루션을 사용해서 우리 플랫폼이 개발됩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약간 무리수였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홍보를 하고 싶었고. 라코인이 내세운 또 다른 홍보 내용은 과연 사실일까? 지난해 8월 한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과 MOU를 체결했다는 라코인. 해당 코인으로 공기청정기와 면도기를 구매할 수 있다며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코인을 사용해 상품을 결제하는 등 상용화가 가능해 투자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로부터 라코인을 받아 정작 물건은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사용자들은 토큰을 보낸 게 맞고요. 이 토큰으로 받을 것이냐 현금으로 받을 것이냐는 어차피 선택인 거고 예. 그 뒤에서 정산은 제가 알기로는 따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네. 근데 그거를 현금화 시켜서 물건을 구입을 한 거는 그냥 인터넷 거래인 거고 이제 가상화폐로 뭔가 물건을 구입한다 이렇게 광고하고 기사가 나기에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일단은 그렇게 체험할 수 있다는 체험 경험을 추석 때 가서 이벤트성으로 했던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왜 이처럼 무리수를 뒀던 걸까? 녹취 파일에는 그렇게 모은 투자금에 대한 사용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씩 주는가? 우리가 3만 유로를 받아. 그래서 그게 한 300억 돼. 300억을 받을 수 있는 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아. 너무 많아. 내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냐? 자, 우리가 입사하기 전부터 블록체인 개발한 거야. 적자라는 거. 그 개발비를 다 때려들어. 그게 한 100억 나와. 그리고 향후에 쓸 거를 한 200억 잡아줘. 마케팅비 이전에 썼던 거 한 10억 빼고 앞으로 쓸 게 한 30억 있어 유럽에서. 그걸 잡아도. ICO를 통해 모은 투자금으로 회사 적자를 메우겠다는 정황. 실제 D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적자였던 재정 상황이 ICO를 진행하고 투자금을 받은 2018년 상반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D사 대표의 신상과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인간이라도 나가면 회사에 사람이 없을까 봐. 근데 내가 배지가 불러줬거든? 능력 없는 사람 필요 없거든? 능력을 발휘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와서 꾸그리고 밥을 달라고 빌든지. 기세 등등해진 D사 대표의 음성. 그와 달리 대출금 갚을 길이 막막하다는 투자자들. 8년 동안 적자를 봤던 데가 갑자기 흑자로 돌아갔을 수 있는 자금력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뭐 계기가 있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저도 여지껏 노력해서 번 돈이에요. 어디로 쓰여지고 있느냐. 네? 그런 걸 정말 알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제보자를 통해 투자금 사용처에 관한 힌트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ICO해서 세일즈 된 건 엄밀하게 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 거죠. 근데 사실 보니까 대표들 다 똑같아서 대표나 파운데이션 대표나 같은 대표여서 그러니까 뻔한 이치죠.
같은 회사에서 이쪽에 투자받은 걸 그러니까 개발을 하니까 개발비를 많이 보냈겠죠. D사에서 ICO를 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세운 이 재단. 알고 보니 두 곳의 대표는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이 재단과 기술 협약을 맺는 것으로 하고 개발비, 마케팅비 등의 명목으로 300억 원의 투자금을 다시 D사로 옮기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재단이 있는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국내 수많은 가상화폐 업체들의 재단이 있다는 싱가포르. 수소문 끝에 우리는 라코인을 발행한 재단의 주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을 찾고 있다는 말에 문을 열어준 직원. 하지만 그곳은 이 재단이 아니었습니다. It's one of our clients. Clients? Correct. What does mean the clients? We are helping them with we did the incorporation of the foundation for them. Yeah. Then we help them with certain things, accounting and all that. 이 재단의 운영 관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대행업체. For one company, depends on services they require. Can range from a few, like 4,000, 5,000, 4,000. 4,000, 5,000. For a year or for a year? Every 4 year. For a year for the services. Then if let's say you have additional work. 이 재단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겁니다. D사는 왜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를 둔 걸까? 정부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특별 2017년 9월 정부는 ICO 금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ICO 금지가 현실화될 때를 대비해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투자금을 모은 후 이를 빼오려 한 정황도 포착됩니다. 대표이사가 싱가포르 파운데이션 이사장이네. 이걸 빼돌릴 용의가 있네. 이것만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금융 부분은 걱정할 게 없어. 왜냐면 내가 이전까지 세무조사 안 받아봤냐? 또 실제 싱가포르에서 그 문제 삼잖아. 2, 3년 걸려. 우린 그 안에 파운데이션 문 닫아버리고 부산으로 옮기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제일 겁나는 거는 싱가포르에 있는 이도 저 42,000개 중에 4만 개를 어떻게 빨리 빼오느냐. 그것만 빼오면 그러면 우리가 가게. 너 봐라, 씨, 뭐 대기업 총수들 뭐 들어가면 뭐 독방가지들. 각게 나가 독방.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D사의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이들. 우리는 D사에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D사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달성한 매출은 146억이며 그중 이 재단의 용역으로 인한 매출이 60억, 반입한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세까지 모두 납부했다는 D사. 자신들은 투자금을 빼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ICO 모집액은 재단이 기부 형태로 받은 것일 뿐 자신들은 투자를 내세워 코인을 판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도울 방법은 없는 걸까? 가상통화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국조실에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지금 법적 성격에 대해서 계속 TF 구성돼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전문적으로 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게 이제 저는 총리실이다 보니까 조정하는 업무라서 금융위가 사실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고요. 기재부에서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담당하시는 분한테 좀 여쭤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에 그렇게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네. 이게 명확하게 자기들도 그 이쪽에 물어보라 하더라고요. 저희 쪽이요?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늘고 있지만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는 상황. 과연 누가 이들이 꿈꾸던 신세계를 빼앗아 가버린 걸까? You know that 95%, probably up to 95% of ICOs are potentially fraudulent. An ICO which is not transparent, not forthright, not clear, and unregulated, and it does not play by rules, then you have a danger where I foresee, or probably where a lot of the governments of the world are worried about.
앞서 취재한 DIT 회사의 경우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들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들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가상화폐를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간주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 가상화폐 관련 개정안 9건이 상정돼 있음에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시장을 바로잡을 대책의 핵심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검증된 사람들이 검증된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받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파장과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해 하루빨리 제도권 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역시 심상게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금메달 여자 3천 파이널. 그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저를 쫄랐다가 풀어줬다가 쫄랐다가 풀어줬다가 하면서 거품까지 물게 하는 추정 60분에선 빙상계를 비롯한 체육계 내부의 폭력,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추정 60분에선 예술대 교수로부터 부당한 처우나 갑질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학업을 접은 학생 및 관계자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All the things that you